축구는 기술 못지않게 체격도 중요한 스포츠인데요. 특히나 높이 싸움이 잦은 골키퍼는 키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키가 185cm 이하만 되더라도 뭔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키가 겨우 168cm로 일반인과 비교해도 단신이지만 맹활약한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월드컵도 나가고 의미 있는 커리어를 기록한 선수들 중에는 단연 역대 최단신 골키퍼인데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순발력을 바탕으로 노이어 수비, 김병지 드리블 등의 원족적인 플레이들을 맘껏 선보였죠. 특이하게도 공격수와 골키퍼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며 많은 골도 기록했던 멕시코의 레전드 호르헤 캄포스의 이야기입니다. 캄포스는 1966년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좋아하는 축구를 하며 꿈을 키운 그는 체격은 작지만 빠른 스피드와 기술, 득점력을 갖춘 선수였는데요. 그럼에도 매우 특이하게도 공격수가 아닌 골키퍼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 아마추어 클럽을 거쳐 18살의 나이로 프로축구팀 클럽 우비레트 시다드 나시오날, 줄여서 우남 푸마스라고 불리는 팀의 청소년팀에 입단한 캄포스는 약 3년이 지난 1988년에 21살의 나이로 처음 1군 경기에 출전하며 데뷔합니다.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주전 골키퍼였던 아돌포 리오스의 벽이 너무 높아 캄포스는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감독에게 골키퍼로 뛸 수 없다면 공격수 자리에라도 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 같지만 캄포스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특유의 스피드와 날카로운 득점력을 뽐낸 그는 데뷔 2년 차였던 89-90 시즌에 모든 대회 52경기 22골을 기록합니다. 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해 득점 공동 10위에 자리했는데, 특히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2차전에서 쿠바의 피나르 델 리오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려 팀에게 소중한 트로피를 선물했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공격수로 자리 잡을 법도 한데, 다음 시즌에 주전 골키퍼 리오스가 같은 리그의 베라크루즈 팀으로 이적한 후 캄포스는 미련 없이 주전 골키퍼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168cm의 단신이었지만 특유의 민첩함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선방들을 해냈는데요. 덕분에 팀은 리그에서 38경기에 30실점만을 허용해 최소 실점을 기록할 수 있었고 리그 우승을 달성합니다. 특히나 이때 구단은 캄포스의 공격력을 높게 평가해 그를 선발 골키퍼로 출전시켰다가 후반전에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는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해 뛰게 했는데, 1부급 최상위 리그에서 이런 임무를 맡은 선수는 축구 역사상 캄포스가 거의 유일할 듯합니다. 덕분에 이 시즌에 골키퍼로 활약함과 동시에 모든 대회 6골을 기록했죠. 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거듭난 캄포스는 멕시코 리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이후 94-95 시즌까지 이 상을 5년 연속 독식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부름도 받아 맹활약을 시작합니다. 1993년에 에콰도르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했고,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결과 뛰어난 선방으로 8강과 4강에서 각각 페루와 개최국 에콰도르 등 강팀들을 꺾어냅니다. 결승전에선 아르헨티나를 만났는데 당시 엄청난 포스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에게 멀티골을 허용해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캄포스와 멕시코 대표팀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값진 준우승이었죠. 캄포스는 멕시코의 상승세와 함께 계속 주가가 올라갔는데, 당시 국제 축구 역사 통계연맹은 그를 세계 최고의 골키퍼 3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피터 슈마이켈과 아르헨티나의 주전 수문장 세르지오 고이코체야만이 캄포스보다 앞에 위치했죠. 곧 다가온 94 미국 월드컵에서 캄포스는 세계 팬들에게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조별 예선에서 노르웨이와 아일랜드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멕시코는 3차전에서 개최국 이탈리아를 만났고, 캄포스는 로베르토 바조, 쥐세페 시뇨리의 공격을 잘 막아내 1대1 무승부를 이끌고 팀을 16강에 진출시켰습니다. 대회의 주인공인 이탈리아의 바조는 이 경기까지 조별 예선 3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아리고사키 감독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6강에서 멕시코는 대회 득점왕이면서 발롱도르를 수상할 크리스토 스토이치코프가 이끄는 불가리아를 만났는데요. 팀은 1대1 무승부로 경기는 승부차기에 돌입했으며, 캄포스가 불가리아의 첫 번째 키커 크라시미르 발라코프의 킥을 막아냈으나 멕시코의 1, 2, 세 번째 키커가 모두 실축을 하면서 아쉽게 탈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세계 축구 팬들은 멕시코의 골키퍼가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그에 맞는 선방쇼를 펼친다며 그의 플레이에 매우 열광했죠.
이후 멕시코는 확실히 성장한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이어갔습니다. 1995년에는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전신인 킹파드컵에 출전해 나이지리아와의 3, 4위전에서 승부차기 승리하고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때 캄포스가 막아낸 마지막 슛의 주인공은 공격수 엠마누엘 아무니케로 그는 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며 커리어가 하락세를 탄 이후에는 K리그의 부산 아이파크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합니다. 관련 얘기는 상단에 표시된 카드 영상을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얘기가 샜지만 1996년에 다시 북중미 골드컵에 참가한 멕시코와 캄포스는 결승에서 특별 참가한 브라질을 2대0으로 꺾고 우승합니다. 브라질이 최고의 전력으로 참가한 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멕시코의 콰우테모크 블랑코, 루이스 에르난데스, 루이스 가르시아 등의 공격진도 불을 뿜은 멕시코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어갔죠. 대회 후 캄포스는 미국에 새롭게 창설된 메이저리그 사커의 러브콜을 받아 LA 갤럭시에 입단했는데요. 리그의 첫 번째 대형 스타였던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곳에서도 골키퍼와 공격수를 오가며 활약한 결과 갤럭시 팀을 한 단계 높은 팀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8년에는 시카고 파이어 팀으로 이적해 MLS컵과 US 오픈컵 우승도 경험하죠. 곧 다가온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멕시코는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속했는데요. 하석주는 캄포스를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을 성공했지만 곧 퇴장을 당하고 말았고 수적 열세에 빠진 대한민국은 1대3으로 역전패합니다. 멕시코는 벨기에,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두 번 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독일을 만나 1대2로 패배하고 맙니다. 캄포스는 또 많은 선방을 기록했지만 강호 독일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미국 생활을 마치고 자국인 멕시코로 돌아온 캄포스는 치안이 워낙 안 좋은 이 나라에서 아버지가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1999년은 멕시코에게 또 최고의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초청을 받아 참가한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4강에서 히바우드와 호나우두가 이끄는 브라질에게 패배했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을 모두 제압한 멕시코는 3위에 자리했고 곧바로 이어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미국 등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후에 이번엔 브라질을 상대로 4대3 승리를 거둬 복수도 성공하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브라질은 직전에 참가한 코파 아메리카와는 주전 멤버들이 다수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호나우지뉴, 제호베르트, 세르징요 등이 뛴 강팀이었고 멕시코 성인 대표팀에게는 역대 유일한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캄포스는 작은 체격으로 계속해서 눈부신 선방들을 선보인 결과 엄청난 인기를 얻어 최고의 선수들만 참여한다는 나이키 CF의 주전 골키퍼로도 출연했습니다. 에릭 칸토나가 악마들을 상대로 골을 넣는 바로 그 CF를 아실만한 팬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후로 캄포스는 멕시코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지만 나이가 30대 중반이 가까워오자 체격적 열세를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오스발도 산체스, 오스카 페레즈 등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2002 한일 월드컵에도 참가했지만 후보 골키퍼로서 후배들을 응원해야 했죠. 한동안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던 그는 2003년 11월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한 국가대표 경기에선 오랜만에 부름을 받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멕시코 국가대표로 무려 130경기를 뛰었으며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 두 번의 북중미 골드컵 우승과 월드컵 16강, 코파 아메리카에서 준우승과 3위를 차지하는 등 정말 많은 것을 이룬 멕시코 최고의 레전드가 된 상태였죠. 리그에서는 우남 푸마스, 티그레스 우날, 아틀란테, 푸에블라 등 여러 팀들을 오가며 활약했고 03-04 시즌이 끝난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클럽 통산 444경기 출전 35득점을 기록해 역대 5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골키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주로 프리킥과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던 다른 골키퍼와는 다르게 직접 공격수로 뛰면서 골을 넣었다는 차별점이 두드러집니다. 은퇴 후에는 국가대표팀의 코치 및 TV의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죠. 168cm의 키로 껑충껑충 뛰면서 선방을 하는 캄포스의 모습은 정말 믿기지 않고 대단한데요. 아직도 많은 축구팬들은 그를 신체적 열세를 극복한 열정의 화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단신 골키퍼이면서 골 넣는 골키퍼의 면모도 보인 역대 최고로 특이한 골키퍼, 멕시코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골키퍼 호르헤 캄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